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자, 좋은 관계는 좋은 대화라는 틀 위에서 성립합니다. 우리는 말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 쉽고요. 말로 실수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 괜히 멀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청와대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일하신 강원국 선생님과 PD, 작가, 강연자로 일하는 제가 함께 쓴 책을 소개합니다. 말하기의 태도, 강원국, 김민식 지음, 테라코타. 요즘 저는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요. 소통의 즐거움 속에 우리는 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관계 관리가 필수이고요.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자는 3가지만 지키면 잘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남이 말할 때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말고 잘 들어라. 둘째, 미리 할 말을 준비해서 말해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셋째, 말을 할 때 상대의 안색을 살피며 말해라. 다시 말해, 이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이 3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이 뽑은 이 말 잘하는 비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입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책도 찾아서 읽고요. 좋은 자료도 접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머릿속에 많은 내용을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해란 무슨 말인지 알겠어에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읽고 들은 내용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내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이해가 이루어진 셈이거든요. 셋째, 요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줄이고 쳐내고 다듬는 수준을 넘어서 한마디 말로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요약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이번 일 이렇게 본다 라고 자기만의 문장으로 말함으로써 이슈를 규정하고 선점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보지 못하는 현상 이면의 배후나 경과, 의미를 읽어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배경이나 맥락을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 장단점을 가려내거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째, 읽어낸 행간을 해석하고 해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는 압축하고 규정하는 작업인 요약과는 반대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추론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기막힌 비유나 적절한 인용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리고 어눌하더라도 자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글을 쓸 때도 자기 얘기에서 출발하고 남의 말을 하거나 인용을 할 때도 그 말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주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스스로의 경험에 적용해서 내 얘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기 삶을 산 사람이 자기 말을 하고 좋은 삶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따로 검증이나 확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접목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궁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전에 교육 전문가 이범 선생님이 하신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 미래형 인재로 키워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르면 좋을 3가지 품성이 있는데 바로 창의성, 역량, 협업정신이라고요. 이 3가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의성의 조건 중 하나는 용기입니다. 남다른 생각을 하고 그걸 남 앞에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자꾸 말을 해봐야 늡니다.
말을 할 때는 용기를 내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의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참신한 생각을 다 했어? 이렇게 용기를 키우는 것이 창의성을 기르는 지름길입니다. 협업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힘을 합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분명 나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주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묻어가는 삶, 그게 협업의 요체입니다. 역량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합입니다. 과거에는 지식과 기술이 중요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기술은 기계나 로봇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21세기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역량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평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기에 있어 좋은 태도란 무엇일까요? 공감과 이해, 존중과 책임,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들을 때는 말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의 무게를 생각하면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강원국 작가님은 오랜 시간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매주 새로운 분들을 만났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 서먹한 상태에서 대화할 때 강원국 선생님에게는 노하우가 있어요. 상대를 띄워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가장 잘 아는 분야를 묻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나 전공 분야에 대해 묻는 거죠. 칭찬을 곁들여 최근 근황을 묻는 것도 잘 먹힙니다. 마지막은 상대가 신나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묻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며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면 누구나 즐겁게 말문을 열 수 있어요. 대화란 즐거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 즐거워야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화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강원국 작가님과 제가 고민한 내용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강원국 작가님에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와 이 책을 함께 쓴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말하기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살짝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공저한 책,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이제 들고 나왔고요. 우리 강원국 작가님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할 때 가장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상당히 권력지향적이죠. 권력지향적이다. 물과 같아야 됩니다. 어느 용기에 넣더라도 거기에 딱 맞게. 네? 이제 말을 잘해야 하는 이제 필요성이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사는데 50대 이상 이 부모 세대와 20대 이상 자녀 세대가 이야기를 나눌 때 필요한 태도가 있을까요? 그게 참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뭘 가르치려고 하고 대신에 들으려고 해야 된다. 들으려고 해요.